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양학부입니다. 네, 오늘 자료편 2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남방 사람들의 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사람이면서 뭐뭐 하면서 항심이 없으면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항자, 이 글자로 대표되는 항심이라는 단어는 유교, 특히 맹자의 사상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항상 그러한 마음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항심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쨌든 사람이면서 항심이 없으면 여기까지가 남방 사람들의 말입니다. 이가 캔의 의미가 되니까 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 작자가 되다 라는 의미가 되어서 무당이나 의원도 될 수 없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 말은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아비 부자가 종결사로 쓰여서 감탄을 의미하고 있고요. 사실 유교에서는 지금과 달리 이제 과거 유교 관점에서는 무당이나 의원은 단순한 기술직이거나 혹은 군자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직업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항심이 없다면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닌 비교적 낮은 신분의 사람도 될 수 없다. 군자가 아니더라도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또 역경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요. 여기 8글자가 역경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덕을 항상 같이 하지 못하면, 이번에 항상 항자가 동사 서술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덕을 항상 똑같이 하지 못하면 혹 여기 승자는 이을 승자이지만 여기서는 이르다, 받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때 숫자는 수치할 때 그 수치스러움, 부끄러운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이 이를 것이다, 부끄러움을 받을 것이다, 부끄러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경에서 그 덕을 항상 같이 하지 못하면 간혹 부끄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점을 치지 않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저희 무당이나 의원이라는 직업이 나왔었는데요. 이들은 사람을 치료하고 또 기도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심이 없다면 그렇게 점치는 것조차 소용이 없다, 점을 치지 않을 뿐이다 라는 의미는 점을 칠 필요가 없다 라는 의미와 상통하는데요. 내가 항상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이 하나라고 딱 나온다고 해도 그거를 그대로 이어서, 그 마음을 그대로 이어서 행동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경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조금 어려워지긴 했는데요. 어쨌든 공자께서는 여기 항심을 강조하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꾸준히 변함없는 그런 마음, 대체 항심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3장 보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화합하면서 같아지진 않고 소인은 같으면서도 화합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와 대화가 잘 통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좀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라고 하는 것은 나와 같든 다르든 서로 화합하고 또 어그러진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여기서 말하는 동은 이익이나 어떤 목적에 의해서 나와 같이 맞춰주기는 하지만 나와 잘 어울려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치 국을 끓일 때는 물도 있어야 되고 재료도 넣어야 되고 소금이나 간장도 들어가 화가 되는데, 동만 있다고 하면은 물만 넣고 또 물만 넣고 또 물만 넣는 그런 식으로 국을 끓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같아서만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화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동을 하고 계신가요? 혹은 화든 동이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누구든 좋아하는 매력을 가진 사람은 아마 이런 화를 발달시킨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으로 24장입니다. 자공이 물으면서 말하기를 시골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를 좋아합니다. 그거는 어떠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면 그거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옳을 가짜는 옳다라는 의미도 있었고 can 할 수 있다라는 의미도 있었죠. 그리고 아닐 미자는 그 자체로 그냥 부처럼 부정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아직 뭐뭐 하지 않는다라는 아직의 의미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아직까지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직 조금 모자라다. 아직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자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를 싫어합니다. 여기 제가 오타가 났는데요. 미워할 오가 되겠죠. 미워할 오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를 싫어합니다. 그것은 어떠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역시 아직은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불여가 나왔는데요. 뭐뭐와 같지 못하다라는 의미로 뭐뭐만 못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여가 여기 끝까지 걸리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의 선한 사람이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선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뭐 중에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 중에 선한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고 또 그 선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우리에게도 참 잘 적용될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항상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엄청 많은 힘을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간혹 정말 찝찝한 댓글이 달릴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이 그를 좋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를 좋아하고 또 미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의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25장 보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쉽다. 일사자가 서술어로 쓰이게 되면 섬기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섬기기에는 쉽다. 그리고 기쁘게 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군자라는 이 사람들은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섬기기는 쉽지만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되어 있고요. 기쁘게 하는 것은 주격조사 은는이가로 쓰였습니다. 기쁘게 하는 것은 도로서 하지 않으면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자를 기쁘게 해주려면 내가 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어고요. 그가 다른 사람에게 시키다, 사자는 동사로 시키다였기 때문에 그가 다른 사람에게 시키도록 하는 거에 미쳐서는, 그런 것에 이르러서는, 즉 다른 사람을 시킬 때는 그를 그릇에 맞게 한다. 역시 그릇 기자가 동사 서술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 사람을 그릇에 맞게 한다.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 논어에서 여러 번 사람들을 평가하는데 쓰이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그 그릇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적재적소에 조금 작은 그릇이라면 작은 일을 주고 큰 그릇이라면 큰 일을 주는 사람이 바로 군자다. 그런데 소인은 어렵다. 섬기는 것은 어려운데 기쁘게 하는 것은 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쁘게 하는 것은 비록 도로서 하지 않더라도 기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가 사람을 시키는데 이르러서는, 그가 사람을 시킬 때는 갖추어짐을 요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자 종결사고요. 그러니까 소인은 내가 그냥 도가 아니더라도 아첨이나 아부로 그를 기쁘게 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그 사람들은 나를 제대로 쓰지 않기 때문에, 내 그릇에 맞게 제대로 쓰지 않기 때문에 일을 시켜놓고 왜 너는 그걸 못하냐, 왜 준비가 안 되어 있냐 라고 구박을 하게 됩니다. 논어는 참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저는 읽으면서 되게 지금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26장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태연하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소인은 교만하면서 태연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태라고 하는 것은 클 태자인데요. 내가 이미 크고 내가 스스로가 넉넉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고 밖에서 굳이 구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요. 교라고 하는 것은 내 안이 텅텅 비어 있어서 밖으로만 그런 채 젠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27장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강직하고, 강자는 강직하다라는 의미로 쓰여 있고요. 의자 역시 굳세다라는 의미로 의지가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목자가 사람의 성격에 빗대게 되면 꾸밈이 없고 담백한 걸 의미하고요. 눌자는 말 더듬을 눌자로 몇 번 나왔었죠. 이 네 가지 성질, 강직하고 의지가 강하고 꾸밈이 없고 어눌한 것이 인에 가깝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중간중간에 좀 흥미로운 예시들도 있었고 생각해 볼 만한 문제들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